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 심리가 짙은 가운데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도 살짝 됐었지만 결국엔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있는데요. 환율도 7거래일만 8거래일만 정도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오늘은 1160원이 깨질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시각 현재 수급과 지수 함께 확인해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코스피는 1792.88, 아까는 1794까지도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의 매수 우위가 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데 코스닥도 485선에서는 아주 안착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있는 테마를 먼저 좀 가서 볼까요? 오늘 콘덴서의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은 이미 거의 가격 제한폭 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전기, 삼화콘덴서도 거의 한 5 내지 10%까지 올라 있고요. 자, 반대로 오늘 좀 약한 쪽은요. 아무래도 제약주 쪽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이미 한 5% 정도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들어간 그런 일부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한 3%, 4%씩은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수의 효과가 하루짜리였다. 이런 분석도 오늘 아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좀 괜찮은 쪽은요. 전기, 전자 쪽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좀 괜찮은 쪽부터 한번 보죠. 자, 화학 쪽이 가장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한 1% 정도 하락하고 LG 생활건강도 그렇지만 LG 화학이 오늘 반등 줍니다. 오세도 오늘 2%나 뛰고요. KCC도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SK에너지가 장 초반의 분위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쪽에 석유공사에서 시추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거기 안에 컨소시엄에 들어갔던 SK에너지 포함한 일부 종목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정유주 쪽 몇몇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때문에 오늘 화학 섹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고요. 비금속 쪽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철강금속 쪽에서 포스코도 어제는 좀 하락했었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 분위기. 특별히 현대제철이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2.7%나 급등하면서 SK에너지, 현대제철 오늘 아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수창고 쪽에서는 역시 일부 좀 혼조세로 빚어지는 것도 같지만 대한항공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해운주가 다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2. 한 5% 가까이까지 올라갔네요. STX 페노션도 1.2% 뛰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 따라서 같이 가고 있고 역시 환율에 따라서도 최근에 어떤 그 원화 강세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도 오늘 0.9% 가까이나 뛰네요. 건설업종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금호산업의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금호산업이 어제도 거의 한 9%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확실히 채무 그 상환에 대해서 좀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기간의 만기를 조금 연장해줬다라는 것이 금호산업의 호재가 이틀 연속 돼주고 있습니다. 어제 9%대 오늘 한 6% 가까이나 오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거래소 내에서 업종별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한번 체크해보러 갈 텐데요.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 FOMC 기다리는 마음, 우리 시장도 오늘 비슷하게 그런 마음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 전문가로부터 또 들었었는데 역시 비슷한 시각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수급 어떤 그 저금리 기조를 계속 더 경기 확장이 아직 덜 됐다고 판단하고 저금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니까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은 경기 회복이 이르다는 아직은 완전한 경기 회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지수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그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했었고, 어제 다시 컴백을 했었고, 오늘도 연속해서 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기전자는 오르지 않아요. LG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긴 한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IT는 역시, 담지 않았었죠. 일단 외국인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어제 차곡차곡 많이 샀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날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 종목을 보면 1위가 현대모비스, 2위가 NHN, 3위가 신한지주, 4위가 효성, 5위가 외환은행, 기관은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대우조선해양, 3위가 KB금융, 4위가 LS, 5위가 우리금융 등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를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하나투어, 2위가 덕산아이메탈,
3위가 SK컴즈, 4위가 아토, 5위가 웰크론 등인데, 여기서 그 특별히 어떤 매수가 집중되는 어떤 끌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별로 부여할 만한 그런 매수 금액은 아닙니다. 네. 자, 기관을 살펴본다면 1위가 차바이오엔, 2위가 태웅, 3위가 SM, 네. 4위가 포스코 ICT, 5위가 하이로코리아 순으로 이제 매수를 집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어떤 주도주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어떤 새로운 주도주로서 오버슈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일단 지수 관련주로 위주해서 좀 단기적인 매매에 좀 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건설주와 대우조선 해양 같은 중공업 주식을 좀 꾸준히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건설주는 지금 대내적인 거 말고 대외적인 이슈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 정부의 대중동 정책이 점점 압박 국면으로 가면서 건설주나 이런 중동 유가가 상승하면서 중동만 특수 어떤 가수로 촉발되는 그런 수요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쪽에서는 약간 좀 어떤 아직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한두 번의 그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정책 기조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은 건설주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보여주기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코스피의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 그다지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좀 드문다고 보고요. 일단 네. 자동차와 IT 관련주는 특히 IT 관련주는 2분기 실적이 좀 정점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련주인 하나투어를 매수 1위를 잡았는데, 네. 2분기에도 성수기가 지나고 3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4분기 정도가 이제 한 번 더 어닝 시즌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으로써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나 모더투어 같은 주식은 당분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 쪽에서 그래봤자 여행주 쪽에 있는 하나투어, 모드투어 정도인데 이것도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코스닥 쪽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좀 볼만한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코스닥 쪽에서 좀 실적이 좀 괜찮아질 만한 종목을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네. 예전에 이 방송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비치로셀이 지금 4,000원대 추천을 한번 해드렸는데 중장기로 네. 가져가자고. 네. 지금 한 7,600원 정도로 호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저평가 관련주를 매수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비추로셀 얘기했던 거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런 종목을 하나 더 오늘 언급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코스닥 종목인가요? 예, 코스닥 쪽에 KM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KM이라는 회사는 클린룸의 클린 세정제를 일괄 납품하는 회사로서 지금 IT 관련주, 클린룸 관련주도 이제 상당히 지금 좀 가격이 추세가 좀 하향보게 된 추세인데 반해서 클린룸의 수주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네. 클린룸 수주가 끝나고 거기에 들어간 소모품 관련주인 KM은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회사로서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은 주당 순이익의 2분의 1도 못 미치는 가격이겠고요. 네. 자회사 연결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실적이 3분기, 4분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상에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4,000원대까지는 좀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일에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제 만일에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진적인 하락이나 급락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이 종목은 주당 순이익 EPS를 적용했을 때 PER 10배를 적용하면 8,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클린룸에 따른 어떤 그 업체 수의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한 만들어주고 있는 KM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요. IT 쪽에 오늘 LED주들이 뭐 크게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LED주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무리 세게 뭐 심지어 상한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그 연일 급락분을 쉽게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낙폭이 깊은데 이 정도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빠져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지라도 아직까지 충분히 지금 싸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매수를 해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굉장한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IT 중에서도 LED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말이죠. 네네. 그 LED 관련주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리나라가 그 LED 관련해서 원천 기술 어느 나라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진정한 LED 관련주로 부를 만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국내는 거의 인가공이나 그런 그 패키징 사업에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공급 확대와 원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수익 악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그 LED주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주가 상태가 어떤 테마주 형태로 지금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지금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ED는 반등 시마다 매도하시거나 당분간은 좀 손은 대는 것은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LED가 뭐 완전히 수직 계열화된 곳도 몇 곳 없고 거의 패키징 쪽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에서 좀 마진 축소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신규로 이 LED 쪽 좀 싸서 사볼까라는 관점은 당분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셨습니다. 그래요, 황성호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 오늘 수급 특징주 그 밖에 다른 볼만한 종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죠. 현재 코스피가 1791포인트 좀 잘 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강보합이고요. 오늘 잘하면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좀 강하게 사주고 있고 코스닥은 한 번도 하락 반전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코스피는 한 2번 정도 아주 소폭이나마 하락 전환이 오늘 아침에만 됐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각 또 다른 개별적인 움직임, 오늘 추가적으로 특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더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여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혹은 종목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힘입어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2%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NH투자증권은 삼성그룹 내 계열사 간 합병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1년경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경우 두 회사의 주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예상돼 삼성물산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호전자가 콘덴서 시장 호황에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콘덴서 시장이 구조조정을 통해 약 20년 만에 호황을 맞으려 하고 있다며 성호전자가 증설을 통해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라크 바지안 광구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이번 공사의 지분을 차지한 원유 시추 관련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2% 가까이 오르고 있으며 삼천리는 6% 넘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한편 코스닥 시장의 UI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에서 한국 측 물량은 3억에서 4억 배럴 규모이며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에너지가 15.2%, 삼천리 7.6%, UI에너지 5% 순입니다. 네. 자,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또 내일 다를 것 같은 게 요즘의 시장입니다. 어제 강했었던 자동차주 반등이 하루짜리로 그치는 것이 오늘 아침에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도 이제는 좀 안 되나 싶었지만 또 금세 살아났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전기전자입니다. 한쪽에 완전한 급락도 없는 가운데 한쪽에 어떤 특정 섹터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지도 않는 장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뭘 기준으로 수급을 따라가야 좋을지 아니면 원화 강세를 쫓아 종목을 고르는 것이 맞는지 그 기준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좀 여러 가지 후보가 될 만한 답들이 있다면서요? 예, 대신증권은 달러 약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수매수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집중하되 업종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러 약세 자체는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키지만 주요 수출주인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원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당분간 이 같은 환율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주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외국인 매수 업종 중에서도 화학, 운수장비, 보험, 철강금속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는 만큼 프로그램 순매수가 큰 종목들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대수증권은 정부가 제시한 10대 핵심 소재 산업 기업들이 향후 2에서 3년간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10대 핵심 소재 산업으로 에너지 절감용 소재 산업, LED, 탄소 저감형, 초고순도 소재 등을 선정했는데요. 관련 기업 중에 특히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에너지 절감 소재 부문에서 에이테크 솔루션과 현대모비스, LED 소재의 일진다이아와 서울반도체, 초고순도 소재의 주성엔지니어링, 탄소 저감형 섬유의 넥센타이어 등을 꼽았습니다. 네, 핵심 소재 산업 기업 한 6종목들 기업명 정확하게 또 짚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외국인들 매수 업종 같이 사되 일단 환율의 어떤 그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IT주는 조금 시간이 올라오는데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급증한 종목은 조금 유의해줬으면 하는 바람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9시 54분인데요. 약간 5분 정도 뒤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전문가로부터 고견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10시 막 지나서 종목 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분 뒤에 상담 들어가니까요. 전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약 한 10시 정도까지 5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으로 한번 채워보려 합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요.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웅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오랜만에 전면 등장한 바이오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만이 정말 급등을 했었고 무더기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조금 더 살펴보자 한 종목도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던 그런 종목인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대장주가 바로 차바이오엔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정부의 병원 영리화 법안도 추진이 된다면 지금 차병원 갖고 있는 차바이오엔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수혜주가 되겠죠. 일단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가 테마를 좀 형성하는 분위기라 대장주인 차바이오엔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시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가 메모를 해둔 걸 보니까 11,950원입니다. 혹시 이 정도에 사셨나요?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방송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현재 주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지금 11,550원이네요. 아침에 시가는 11,950원이었는데요. 약간의 윗꼬리가 지금 달려있기도 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시가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음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차적으로는 13,000원이었는데요. 글쎄 오늘 일단 목표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아래쪽을 좀 봐야 될 텐데 손절가는 1,500원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손절 라인까지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데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또한 함께 사주고 있는 차바이오엔 일단 대장주로서 관심 좀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휴대폰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차바이오엔과는 달리 줄기세포주에만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RNL 바이오입니다. 줄기세포주에서는 거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RNL 바이오는 또 차바이오엔만큼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일단은 조금 더 탄력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등주라서 차바이오엔보다 조금 더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RNL 바이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척추 손상 질환 치료제 임상 1상을 완료하고 2상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매수도 오늘 아침 시가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아침 시가를 보니까 3,870원이었더군요. 혹시 이 가격에 사신 분들 계십니까? 현재 RNL 바이오 주가 한번 보죠.
네, 오늘 아침 시가가 한 3,87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4.6%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시가가 R&L 바이오 그 가격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4,350원이었습니다.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4,165원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손절 가격이 오늘 4,100원이었거든요. 지금 65원만 빠지면 손절가 임박입니다. 자, R&L 바이오는 또 R&L 바이오대로, 차바이오에는 차바이오대로 약간의 질문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지웅 실장 추가 의견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김진웅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약간 자신 없어 하셨는데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같아요. 네, 그냥 제가 오전에 방송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대로고요. 네. 네, 오늘 약할 것 같아가지고, 네, 비중을 조금 줄이고, 네, 차바이오엔, R&L 바이오보다 그래서 차바이오엔 쪽 한 종목만 저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엔 시가에 30%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11,500원에 나머지 30% 잡았고요. 네. 11,000원 정도에서 나머지 40%, 만약에 11,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나머지 40%를 매수한 다음에 5일선 이탈하면은 1,500원 이탈하면은 바로 짧게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마 내일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도 반등 안 나온다면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네, 아마 내일 반등 혹은 바로 꺾이면서 추세가 약해지지 않을까. 테마주 급등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조정받는 느낌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간다 치면은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좀 수그러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은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눌릴 때는 어차피 급등주기 때문에 바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분할 매수로 밑으로 빠지면은 11,000원 그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좀 반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11,000원 밑에서 한 번 더 매수하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차바위엔 저희가 추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제가 또 사실 앞에서 다뤄주지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한데 관련 어제 좀 많이 뛰었던 종목 중에서 조화제약하고 산성 PNC 요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네.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네, 그런 종목은 제가 매매는 안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은 11%대지만 고가 그 라인에서 지금 물량이 좀 터진 거고요. 다른 종목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차바이오엔이나 R&L 바이오보다 시가총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전일 뉴스가 복제대지 성공을 했다는 개별적인 뉴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 혼자 계속 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차바이오엔이나 R&L 바이오 등등 다른 바이오주들과 함께 테마군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바이오엔, R&L 바이오가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이 나오고 바이오 테마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조화제약 역시도 크게 더 한번 갈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바이오 테마가 만약에 수그러든다 하면은 조화제약도 개별 이런 뉴스가 있지만 크게 더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은 더 갈 수 있겠죠. 개별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테마로 봤을 때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가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재료를 보유한 건 맞는데 자체적인 재료도 얼마나 더 가질지 일단 하루짜리는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오늘 정도에 그냥 팔아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만약에 어저께 매수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테니까요. 차익 실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오늘 혹시 시가에 사신 분이 계시다면은 시가나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사셔서 지금 손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3,890원 정도 라인인데요. 10.67% 정도 라인인데 3,800원 정도에서 한번 사셔서
네. 네,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고 이런 급등주는 굉장히 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이 바이오테마 지금도 쪽쪽 빠지는데 네. 네. 그래요. 사실 어제 사셔서 생각보다는 약한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김진홍 실장님께서는 차바이오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화제약도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차바이오엔 11,400원 정도인데 11,000원 정도 라인 오면 한 번 더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 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으로부터 바이오주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뉴욕 증시를 좀 추종해줬으면 했는데요. 초반만 추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후장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일까요? 일단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오히려 낙폭이 약간은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근데 또 줄기도 해서요. 아직까지는 또 좀 모르겠네요. 그렇죠? 1787포인트.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조금 견주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방송을 끝날 때쯤 코스피가 싹 하고 빨간불을 좀 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종목 상담을 또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통화였느냐 투자해우서 코너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에서는 정양만 시사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도움 말씀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정양환 시사님 모시고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감사드립니다. 연결되셨고요. 예,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최근 언제쯤 사셨는지 궁금하고요. 매수 단가도. 저번 주 목요일 날 샀어요. 너무 머리에서 산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면은 한 11만 5천 원대 전후로 해서 사셨나요? 예, 500원 빠진 상태에서 11만 4,500원에 30% 샀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제철을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시는지 역시 고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그거는 확실히 모르고요. 그냥 방송 보고 이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추천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좀 중장기로 보고 있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자마자 빠지니까 조금 궁금해가지고. 예. 뭔 일이 있나 하고. 예, 길게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중장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까지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현대제철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사고 나서 지금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전화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현대제철 상담을 좀 해주시죠. 현대제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1고르가 지금 가동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제2고르가 이제 정상화로 전념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매출 목표가 한 14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은 지금 철강주에서도 좀 제일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보다는 좀 더 앞서가고 있고 포스코의 주가와는 조금 흐름이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한 내년까지 보시면은 내년 한 2분기에서 한 3분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어떤 목표치가 올해보다는 상향 조정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현대제철은 지금 계속적인 어떤 기관들은 조금씩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수시로 지금 물량을 지금 담고 있어서 물론 지금 외국인 비중도 그리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손절가를 중장기적인 손절가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9만 원 선을 드리겠습니다. 9만 원 이탈한다면은 손절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내년 한 3분기, 2분까지 보신다면은 18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한
2, 3분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얘기하셨고요. 현대제철 18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얼마 전에 신고가 찍었으니까요. 아마 그 다음에 사신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을 또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수급도 좋고 한데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주길 또 기대를 하시네요. 현대제철 저희가 중장기적이지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자세히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해서 뭐 약간 이제 주가가 왜 빠지느냐 전화를 주셨고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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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대한해운하고요. 네. 한국타이어요. 대한해운하고 한국타이어요. 대한해운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얼마에 사셨나요? 51,700원이요. 51,700원. 지금 57,100원이네요. 예, 지금 일단은 수익이 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7월 들어서 사신 건가요? 아니요. 일찍 샀어요. 3월 달쯤인가? 3월쯤에요. 올 초에 사셔서 그러면은 67,000원 막 이때 갈 때는 안 파셨고요. 예. 못 파셨는 거죠? 아니, 더 가고, 또 예. 장기적으로 놔두면 옛날에 막 30만원씩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놔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금 많이 하락했다가 그 구간 참아내시고 45,000원대 벗어나서 좀 회복을 해서 일단은 플러스로 도시긴 했는데 조금 더 그럼 욕심이 얼마 전에 좀 찍었었던 6만원대 뭐 중반보다도 더 크게 바라시는 거네요? 예. 예. 얼마까지 그럼 기다리실 작정이신가요? 갈 수 있다면 그냥 뭐 내년까지도 놔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자꾸 빠졌다가 또 제자리 걸음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래요. 쭉 갖고 있으면 좀 더디더라도 쭉 꾸준하게 올라가면 참 기다리는 맛도 날 텐데, 예, 막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다시 뭐 겨우 처음에 사신 가격을 찾았다가 이제 막 플러스로 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또 탄다면 기다린 만큼의 어떤 수익이 글쎄 생각만큼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대한해운은 BDI 지수가 지금 어제 보면은 4.41% 좀 늘었습니다. 네. 그 BDI 지수는 뭔가 하면 벌크 선사들의 운임 지수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석탄 그리고 가스 그리고 벌크사들의 어떤 업입니다. 대한해운이. 그리고 차트 흐름상을 봐도 이 종목은 앞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목을 조금 더 우리 투자자님이 많이 참으셨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뿐만 아니고 STX 페노션 같은 어떤 해운주들이 조금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해운주 중에서도 벌크 어떤 비율이 좀 높은 선사들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요 좀 단기적으로 짧게 드리면은 제가 64,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64,000원까지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요. 물론 예전에는 이 종목이 많이 갔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에 맞으면서는 한 9만원 선까지 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내년까지 보시면은 한 9만원까지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지금 석탄 같은 어떤 그런 가스 재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운임의 어떤 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벌크 3사이기 때문에 철광석 등등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더 성수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64,000원 정도까지 좀 보셨고요. 더 길게 본다면은 한 내년까지 대한해운 9만 원 정도 제시를 하시는데 어떻게 좀 9만 원이면 좀 흡족하신지요? 글쎄요. 좀 수익이 나니까. 네. 그래 일단 한번 내년까지 아닐지라도 중간에 또 64,000원 라인도 한번 불러주셨으니까 일단은 지금 또 수익도 나셨고 BDI 지수도 괜찮고 하니까 한번 홀딩을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물어오셨었죠? 예. 네, 한국타이어는 얼마에 사셨나요? 24,700원이요. 24,700원. 지금 이것도 플러스네요. 그게 27,100원 이렇게 갈 때도 있었는데요. 네네. 27,900, 29,000원인가 갈 때도 있었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25,500원. 지금 사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것 같다라고 조금은 후회를 하시고 최근 들어서 8월 들어 많이 내려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급격하게 줄어서 잘하면 마이너스까지도 갈랑말랑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의견 좀 주시죠. 네, 그 한국타이어는 전일이죠. 어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은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지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4,700원 말씀하셨는데 네. 매수가를 이탈한다면 일단은 나오는 그런 어떤 짧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추세가 좀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나와야 되겠지만은 네. 또 한 번 또 지지선이 또 나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4,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 쪽엔요. 네. 상방 쪽에 보면은 위로 보면은 29,400원 돌파해야지만이 이 종목이 갈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29,400원까지 돌파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힘이 좀 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를 이탈한다면은 빠져나오시고 네. 매수가를 이탈 안 하고 견딘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28,000원에서 한 29,000원까지 이런 짧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 뭐 부품주 쪽이라 할 수 있는 타이어, 한국 타이어를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근근히 플러스가 나고 있긴 합니다. 한 번의 매도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 만약 하락한다라고 할 시에는 사신 금액인 24,7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미련 없이 빠져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또 드라마틱하게 반등한다면은 28,000원, 29,000원 전고점 조금 못 되는 라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국타이어도 상담해 드렸는데 대한해운 한국타이어 뭐 더 추가적인 질문 갖고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도 있는데 다음에 또 할까요? 네, 오늘 일단 두 종목 정도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네. 포트폴리오에 종목 많이 갖고 계시네요. 지금 둘 다 플러스를 내고 계신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또 전화를 한번 받아봤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15분인데요. 한 분 정도 아주 자세한 상담을 하거나 두 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방금 보셨듯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처음이시죠? 네. 네, 아니,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고 약간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볼까요? 아니, 포스코하고 LG전자하고 네. 두 개 갖고 있는데. 네. 아니, 포스코 두 개는 안 되죠? 두 개, 앞에 좀 전에 하신 분이 두 개 하셨거든요. 됩니다. 예. 그럼 LG전자하고 포스코하고 두 종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쪽이 어느 쪽인가요? 분위기가, 포스코는 갖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LG전자는 최근에 한 10만 원에 제가 좀 갖고 있고요. 네, 분위기 이것도 좋은데요. 지금 106,500원이면 10만 원에. LG전자가요? 네. 포스코는 봄에 한 4월달인가 그때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한 52만원 후반대쯤 될 거예요. 네, 그래요. LG전자는 10만 원이라고 하셨고, 포스코는 네. 예. 그래요. 52만 원 정도. 그러면 두 종목 다 저희가 한꺼번에 해드릴 게 뭐가 가장 궁금하십니까? 포스코가 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포스코를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래요. 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사서 많이 빠졌을 때 물량도 더 늘리시고 하셔가지고 더 비싸게 주고 사셨지만 53만 원으로 52만 원 정도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1만 5천 조금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혹시 물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50%요. 한 50%. 예, 물량 많으시네요. 그래요. 포스코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좀 가지고 계시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주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좀 살아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조정도 올라가는 중간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에 대한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앞으로 포스코는
조금 조정을 받고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52만 원 정도, 그러니까 52만 한 4천 원 정도의 돌파 여부가 지금, 관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만 돌파한다면은 한 5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조정 구간에 보면은 참 양매도가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금, 올라가려면은 좀 매도가 올라가려면 매도가 나오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포스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좀 가지고 계시면서 55만 원 권역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멀리 본다면은 60만 원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60만 원까지 지수가 가도 1,800을 넘어가도 2,000을 가도 60만 원까지의 돌파 여부는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조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5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원래는 이렇게 담아놓고 있으면 쭉 좀 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가 또 워낙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을 높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수급에 의해서 한 번씩 끌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라고 얘기하셨고 55만 원까지 포스코 들고 있는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익 나고 있는 LG전자 저희가 상담을 지금부터는 해드릴 텐데요. 10만 원 정도라고 하셨었죠? 매입 단가가요? 네네. 네, 지금은 10만 6천 원, 얼마 전에 9만 1천 원까지 갔다가 지옥에서 이제 천당 비스무리한 분위기까지는 왔는데 전고점에 13만 원까지 LG전자는 갈 수 있을런지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우리 정양환 시사께서 답을 아마 주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 LG전자도요. 지금 조정 구간이지만은 이 조정은 조금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일 얼마 전에 보면은 며칠 전에 보면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죠. LG전자가 급등몰이 이후에 조금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 전자주들보다 많이 빠졌죠. 다른 전기 전자주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네. LG전자는 많이 빠졌다. 그건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어떤 그 수출 비중이 많아서 유럽 쪽에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종목이 좀 갈 것이다. 11만 원 돌파하면은 단기적으로 12만 원 정도 보시고 조금 더 보시면은 13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9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스코, LG전자 이렇게 두 종목 함께 상담해 드렸습니다. 10시 20분이네요. 오늘 통화은행 투자해우소 종목 상담 코너는 이 정도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은 증권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슬슬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방향이 어째 좀 그렇습니다. 5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아마 1784포인트까지 내려온 데는 오늘 프로그램 매물 영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차익 거래에서 한 300억 정도 비차익에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200억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물론 강하게 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어떤 분위기와 발을 맞추는 정도의 매수 규모는 유지를 해줬었는데요. 장 중에 잠깐 매도로 마이너스로 그 사는 규모를 완전 대폭 줄이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다시 사는 것으로 전환이 됐지만 매수 규모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외국인들 현물 지금 매수가 조금 규모가 주춤주춤하는 사이 프로그램 매물이 늘면서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은 또 낙폭이 6포인트까지 점점점 10시 20분, 30분 막 다가가면서 깊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이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친 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 장은 글쎄 조금 뉴욕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니까요. 오늘 오히려 약간의 약보합 정도로 마치고 FOMC 결과 보면서 더 강하게 좀 올라가는 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권을 한번 잘 기회도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